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설을 흘리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전대판에 거의 독을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집단하고의 관계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정선혜 대표도 내가 1인 1표제를 도입한 사람이고 개혁을 완수한 사람인데 우리 편을 신천지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모이세요. 적은 김민석이에요. 막 이런 또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이런 비열한 자기 이 정치가 또 당을 불멸 양상으로 전 만든다. 정말 그 가슴이 참 답답해요. 요새 잠도 안 오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다 같이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쇼츠나 따려고 혼나야 돼 진짜 전부 다. 여기에 원외 당협위원장 한 40분이 서명해서 이제 징계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 정말 너무 징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우리 당이지만.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저도 오늘 휴가 룩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가고 싶지만 갈 수 휴가는 없는. 아니고 휴가 룩인 거. 휴가 룩이죠. 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새가 예쁘네요. 네, 근데 진짜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각종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분들이 휴가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안 가십니까 우리? 여기 저희도 저희는 우리 없어요. 부서의 네. 수장이 갔습니다. 최은경. 네. 최은경 장관님 부장님. 가셨군요. 정프로는 못 가고 수장. 어딜 가요 정프로가? 저도 정프로님처럼 벌면은 안 가요. 네, 열심히 벌어서 또 주식시장에 집어넣어야죠. 자, 오늘은 변호사 세 분, 변호사 특집으로 갑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류재입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혜영 기자가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 자. 기자님은 네. 최민희 의원님하고의 그 짤이 엄청 돌더라고요. 또 그 얘기. 아 근데 진짜 재밌더라.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정영진 앵커의 그 시뻘건 얼굴과 제가 네, 엄청 시뻘게 그랬었나요? 나왔어요. 네, 네. 되게 당황했나 봐요. 발그랗게 달아올랐죠, 뭐. 근데 네. 엄청- 화끈하니까. 엄청나게 여기 진짜 다 핫한 너무 인물들. 좋아가지고 저 욕 먹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랬던 네, 거예요? 벌써 쇼츠가 막 눈에 그려지더라고요. 네. 쇼츠가 쇼츠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올라오겠구나. 여기 지금 인물들 다 쇼츠 대장들 아닙니까? 대장들. 자, 좋지 않은 자격이.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중이잖아요. 이제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AI 인공지능 서밋에 참석을 하고 빅테크 관계자들과 릴레이 회동도 갖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앞선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한국을 대체 불가한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 혜택을 전 세계 모두와 나누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올게요. 기업 가치 합계 2조 원이 넘는 대한민국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오랜 시간 뜻을 모아 준비해온 대규모 AI 투자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이 얘기도 들어보셨고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실제로 뭐 엄청난 규모의 계약도 이제 체결이 됐어요. 대통령이 뭐 방금 뭐 기업 가치 2경이라는 숫자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MOU가 좀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9,500억 달러, 약 한화로 1,375조 원에 이르는 뭐 MOU 등등이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랑 브로드컴의 뭐 2,000억 달러 규모의 뭐 반도체 공급 계약, 뭐 SK와 엔비디아의 5,000억 달러 규모의 뭐 LOI 등등등 해서 총액 1,375조 원 규모의 AI 동맹을 확고히 했다. 네. 상당수의 계약이 반도체 장기 구매 계약이라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주목이 됐던 사진, 영상들이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 바닷가에 있는 네네네. 야외 식당에서 우리 젠슨 황 선생님과 함께 또 뭐 최태원 회장, 뭐 이재용 회장 다 같이 맥주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네. 또 한 번에 이제 현지에서의 깐부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는 식구죠. 뭐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뭐 골든벨 좀 울리세요 그랬는데 이건 난 공직자라면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그렇습니다. 농담 같은 것도 왔다 네. 갔다 했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으로서 잘 자리를 잡기를 바라고요. 관련 회사들이 오늘 저 주식시장에서 많이 좀 힘을 쓰더라고요. AI 관련된 회사들. 물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조금 아직은 약한 것 같긴 합니다만 다른 기업들은 조금 오늘 주식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로 한번 가볼까요? 뭐 어떻게 한 마디씩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있으시면 뭐 저는 짧게 네.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국가적인 의제고 예. MOU라는 게 이제 이게 실제로 실천이 되려면 투자가 되려면 흔들림 없이 이 나라에서도 이거 뒷받침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줘야 이게 투자가 이제 계속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막 악담을 하더라고 이거 가지고도 지금 SNS 글을 보니까 지금 국내 막 개미 투자자들은 다 주식이 녹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지금 외유 같냐 한가롭게 이게 지금 바깥에서 놀러 갔습니까 지금? 아니 이런 건 좀 초당적으로 좀 아름답게 가면 어디 덧나냐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 했더니 또 민주당 당신들도 뭐 윤석열 외교 그 할 때마다 욕했잖아 막 이러는데 그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퉁칩시다. 이제 앞으로는 좀 제발 이거는 초당적으로 좀 아니 뭐 미래 먹거리 아닙니까? 아니 그 퉁칠 권리를 누가 줬어? 왜 자기가 퉁을 쳐?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치겠다. 본인이 퉁친다. 자격이 없으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 방미 때 워낙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뒤통수. 네, 예, 예. 이제 뭐 열등감의 발현 아니냐. 또 민주당에서는 예. 또 역공을 또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쇼츠 나온다. 아니 이게 민주당에서 정말 뭐 예. 짧게 뭐. 예, 짧게 예. 그 뭐 장동혁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래는 뭐 별로 죄를 뿌리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뿌려. 안 뿌리고요. 안 뿌릴 거예요. 이게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피지컬 AI, 뭐 데이터 센터 정말 중요하고 네. 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저렇게 기업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들 총수들이랑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단순히 뭐 형식적인 의례적인 만남이라고 평가절하기보다는 또 저렇게 또 인적 네트워크 스킨십이 생겨야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도 소통이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리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그게 바로 무능한 야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장동혁 대표가 좀 더 유능해지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네. 예 다만 이건 얘기할게요. 저거 하는 거 다 좋은데요.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 아까 뭐라고 하셨죠? 뭐 글로벌 대체 불가능한 네. 공급망 핵심 핵심 국가가 공급망. 되려면 어떻게가 중요한데 용수 문제, 전력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꼭 미국 가서 총수만 만날 게 아니라 네. 용수 문제에서 반대를 하는 대한민국 내 환경주의자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만나서 설득할 설득해야 것이냐. 된다. 네, 이제 그걸 중요한 보셔야 얘기죠. 됩니다. 네, 다 맞는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한마디만 네,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신뢰가 없었었고 뭐 말 하나 던져놓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뭔가 행동하는 후속 장치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일도 제대로 했으면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은 지금 일관되게 기조가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뭐 그 전에 해외와의 관계도 이미 다 이렇게 인프라 깔아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미국 가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전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네. 신뢰를 주는 행보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대통령 1년밖에 안 됐다. 좀 기다려봐라.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식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 이 말씀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보안 수사권 폐지 당론 이제 결정이 확실히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죠. 24일에 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TF안이 당론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가 아니다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라고 뒤집혔다가 이제 정말 최종적으로 땅땅땅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의 직접사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을 당론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어쨌든 치열한 토론과 수기의 과정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네. 그렇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그 이제 그 뉴스공장 나가서 어쨌든 약자 보호 방안을 잘 담아가지고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뭐라고 좀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네. 뭐 그 약자 보호하는 방안을 좀 더 담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 홍기원 의원 안에 들어있던 7가지 범죄 있잖아요.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 뭐 성폭력 범죄, 뭐 보이스피싱 등등 그렇게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원래 이제 중수청은 뭐 부패 범죄, 마약 범죄 이런 6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그거 말고 추가해서 이러한 뭐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안에 보안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를 좀 더 할 수 있게. 네. 아 그래요. 사회적 약자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또 약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던데. 그러니까 네. 요게요. 그 정확히는 이 7대 범죄 한에서는 정권 송치를 하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경찰이 무혐의라고 본 것도 검사한테 일단 사건을 다 넘겨라. 그래서 검사가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안 수사 요구만 해라. 요구만. 네. 근데 요구를 할 때 경찰에 요구하지 말고 중수청에 요구를 해서 뭐 중수청이 수사를 하게 경찰 못 믿겠으면 네. 뭐 그런 청도 경찰이잖아. 경찰 검찰 섞여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정말 그 가슴이 참 답답해요. 요새 잠도 안 오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금 현행법도요 아동학대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정권 송치하고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정권 송치가 없어진 줄 알았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여기 JTBC 방송국에서 퇴임 이후에 지난 5년을 회고하는 그 대담을 하면서 분명히 손석희 앵커랑 했던 예, 보안수사 필요하다. 보안수사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 견제할 수 있다 얘기했고요. 조국 전 대표 분명히 보안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럼 이 사람들은 기소수사의 분리에 반대하는 반개혁주의자가 돼버리고 지금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이 논의가 지금까지 당론으로 이제 채택될 때까지 전 과정을 보면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뭐 이렇게 숙고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전당대회 앞에서 유튜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결집된 이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로 그냥 지금까지 다 이어진 걸로 보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식으로 다 척지게 되면 우리가 불리할지도 몰라. 전 캠프 통틀어서 다 그렇게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더 좀 나가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도 심지어 좀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개인적으로 매우 서운하고 답답합니다. 강수영 변호사가 쌈장을 바를 때가 된 게 아닌가. 쌈장이요? 쌈장 얘기했잖아요 그때. 왜 친한게는 쌈장 안 바르냐고. 근데 이거 나 진짜 가발 비싼 거야.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어떡해. 알았어요. 가발 깔고 내가 쌈장 할게요. 자, 근데 이게 저는 수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네. 아무리 제가 그 기억을 되새겨 봐도 보안 수사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한 논의는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보안 수사를 전면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수기 과정에서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어떻게든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지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변침을 하면서 이게 보안 수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당론이 됐단 말이에요. 전 결국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한테 결국 무릎 백기 꿇었다? 투항했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대안, 그러니까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7개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뭐 중수청의 보안수사 전담부사를 따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가 확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범죄도 수사를 하다 보면 바뀌어요.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면 죄명도 바뀌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7개 범죄라는 것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중수청 내 보안수사 전담부사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결국 보안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게 결국 검찰로 가면 보안수사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핑퐁 한다 그래서 핑퐁 지옥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중수청이 또 껴들어감으로써 핑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퐁도 아니고 이거 너무 이거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저희가 애가 어리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핑크퐁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핑퐁 핑크퐁. 예, 그리고 정권 송치 아까 강수영 변호사님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에도 재수사 요청 권한이 검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송치된 사건들은 일단 검찰한테 송부하게 돼 있고 네. 그거 봤을 때 검사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활용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류만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함부로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네네.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해봐야 이거를 확실하게 현실감 있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공판 중심주의랑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결국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완책은 사실 보완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폐지를 또 주장하시는 또 강경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검찰의 여러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좀 드러나서 이건 뭐 더 이상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동안 쭉 완전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다 없애는 것에 대한 이제 이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의논할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딱 잘라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렸으니 정치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이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책임을 지라는 거네요. 책임을 져야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결국은 국민들의 네.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테니 실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그럼 정치적 결정을 내린 주체가 결국 나중에 있을 여러 가지 문제까지 전부 다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우리가 정치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지켜보고 사실 이게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이제 뭐가 문제였는지 좀 논의하면서 이걸 네.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근데 상황을 그 책임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묻죠? 거기서 물을 책임이라고 방법이 하는 거는 있나? 뭐 투표로 결정을 하겠죠. 정치는 결국 이제 투표로 채택 그 본인들이 다시 당선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인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 제도는 어떤 방식을 쓰든지 저는 무조건 이 뭐 반작용도 있겠지만 이게 부작용도 있을 수 적응되는 있고. 과정 중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네. 정말 완벽한 제도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그거를 좀 가급적이면은 진영 논리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니까 이 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얘 말이 안 먹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서 더 이상 뭐 슬퍼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아직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을 뿐이지 아직 본회의 통과는 안 했고 또 본회의 통과했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때가 아니고 물론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게 법 시행 이후에 그러지 네.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 또 고치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 손해조차도 막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당론으로 채택이 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보안 수사권을 일부 좀 남겨둬야 한다에 찬성하는 여론이 조금 더 뭐 높게 많았죠. 나오는 네. 조사도 있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뭐 수기 과정을 더 거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정리가 됐고 그 배경을 두고 결국은 이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강성 지지층은 이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거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뭐 평론가의 발언도 있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까지 또 공격을 받고 이게 또 당내에서 더 큰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논란이 길어지면 특정 후보에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정청래한테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청래 이게 후보한테 정리가 유리하다는 잘안 거예요. 돼요. 정리가 안 되면 선명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정리가 빨리 되면
빨리 어차피 똑같은 다 같이 하는데 뭐 똑같은 정청래만 내용이니까. 뭐 정청래 후보만 뭐 유난 떠는 일이 아니다. 이거 다 같이 하는 건데 뭐 혼자서 선명성 얘기해. 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 이 논리가 이제 촉발된 게 검찰 개혁은 한참 이야기가 됐지만 장윤기 사건 때문에 사실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강성 지지층이 검찰 개혁에 민감하다, 수사 기소 분리에 민감하다, 뭐 이 내용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재론하지 않고, 근데 20대와 이제 여성들이 이 문제에 다른 차원에서 민감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는 아주 어린 여학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여성분들이 특히나 나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사회적 분노감이 오래 응축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럼 민감하게 수용하지 않아야 됩니까?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이 어디예요? 뭐 수도권 50대, 40대 여기 뉴스공장 보는 사람들만 지지층 아니잖아요. 원래는 청년층도 지지층이었잖아요. 그리고 여성들도 흡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근데 이걸 이렇게 가가지고 자신 있냐 이거예요, 민주당이. 진짜 정치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이런 거를 전혀 없이 전당대회에서 어쨌든 표 있는 사람, 뭐 20대 당원 몇 명인데, 20대 여성 당원이 몇 명이나 돼. 다 뭐 우리 핵심 코어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인데 뭐, 일단 전당대회는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얕은 셈인 거 다 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이 이미지를. 네. 자, 그렇게 전당대회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여튼 이제 이것도 작용을 했다. 네, 20대 혹은 네. 뭐 여성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 의원총회 24일에 하기 전에 23일에 관련해서 이제 또 토론회가 있었어요. 보안 사건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의 피해자 모임 분들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를테면 뭐 부산 돌려차기 그래요. 사건의 피해자. 원래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서는 그냥 단순 상해로 봤다가 이제 보안사가 되면서 이제 성범죄인 게 밝혀졌죠. 성범죄가 이제 추가가 됐었는데 이 토론회에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홍기현 의원 안에 이제 같이 발의한 의원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당론으로 간다는 게 이제 방침이 정해지고 나니까 의원들이 대거 이제 불참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 당론이 결정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의원총회 딱 공지가 딱 나오니까 사실상 이거 당론 폐지로 가는구나라는 이제 기류가 읽혔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국민 다수의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전당대회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네. 당론 폐지를 결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성호 장관도 계속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피셜하게 대통령한테 딱 사의를 표했다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성호 장관 원래 별명이 이제 옛날에 투덜이었잖아요. 원래 이제 그래요? 나 안해 국회에서는 별명이 약간 투덜이다. 나 안해 하면서 끝까지 할 거다 하시는 분으로 좀 이제 유명했는데 네. 평소에도 뭐 주변에 좀 일이 많이 힘들다. 그만할래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거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아닙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이제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 간부 회의에서 나 없어도 잘 해달라. 내가 지금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네. 의지도 없다. 할 의지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하고 있는 게 싶지도 없다. 근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더 할 의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리고 당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이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성호 장관은 제가 최근에 그래도 연락을 해봤었었는데 좀 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퉁명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불편하고 좀 힘든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걸 얘기를 조금 했었었고 지난번에 한성수 총리 이제 지명하기 전에 총리 하마평 그때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때도 총리설이 먼저 왔는데 안 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나 너무 힘들다. 사실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봤자 내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나랑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보안 사건 논의가 사실은 조금 그 완전 폐지 쪽으로는
아니고 좀 가능성 좀 있겠다 생각해서 다시 본인이 원래 그동안 계속 이어왔던 그 기조대로 뭔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버리고 나니까 아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차라리 내가 당에 들어가서 내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친명계에 지금 좀 구심점이 될 만한 그런 좌장의 역할을 당에 돌아가서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본인이 뭐 그렇게 뭐 좌장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자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분 성격상 내가 뭐 나가서 뭘 어떻게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그동안 사실 욕을 먹었어도 힘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고 싶었던 게 보안사건 폐지 관련된 네. 일이었는데 결국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고 안 먹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 일을 하는 데서 힘들다. 내가 양쪽에서 사실은 압박을 좀 받을 뿐더러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당의 이런 눈치도 좀 보면서 이 장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너무 명확하니 차라리 나 말고 다른 사람 일을 하라고 하고 난 대신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가서 내 원래 하던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거는 심적으로는 제가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몇몇 강성 의원들에 의해서 당이 사실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안 수사 문제도 결국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당론에 정해진 것은 그 강성 지지층들의 힘입은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에 당이 휘둘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 같은 사람은 5선 의원이고 또 민주당에서 나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이게 뭔가 당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나 네. 그러면 남은 법무부 장관 대통령밖에 없는 건데 그 강경한 당이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데리고 오면 보내면 누가 그걸 막냐는 거예요. 자동문처럼 문 열어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 장관조차 없으면 결국 대통령이 온판 그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대통령한테 네. 가는 정치적 책임, 타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면 국민 전체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빠지면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근데 그건 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지금 몇 달 동안 그 역할을 하다 이가 다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임플란트를 몇 개를 박았어요. 아니 지금 법사위 한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그냥 여당 의원들도 막 난리잖아요. 그냥 뭐 거의 뭐 주적 취급을 하잖아요. 막 박살을 내잖아요. 아니 그래도 법무부 장관의 그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통령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수기가 된 이야기를 장관이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걷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쇼쇼 따이고 또 자기 지지층에서 또 환호받고 그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왜 거기에 재물이 돼야 돼요? 솔직히 너무 이거 지금 더 이상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당론 넘겨갖고 한다는데 결국 네. 저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너무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거의 안 할 분당이죠. 거라고 이거는 행사 거의 분당이죠. 거의 분당. 분당? 아이 그런 얘기 거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분당 얘기? 아니 그러니까 한다면요. 거부권 분당 안 하실 행사하시면.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이고 뭐고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것으로 보이고 네. 어쨌든 국민들에게 할 만큼 우리들의 의사는 이거고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다 주지를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많은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당에게 위임을 했었었고. 그러면 거기에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끝까지 내가 버티겠다. 내가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가 무조건 거부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뭐 강성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강성 뭐 의원들. 예, 근데 실제로 그 의원들이 그렇게 또 아주 막 강력하게 그냥 하나의 걸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지도 끝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성 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초창기 때는 또 이 말하고 조금 다른 말들을 사실 원래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흐름을 보면서 그분들도 좀 움직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막 설왕설래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일단은 그냥 가고 대신에 그것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정식으로 건의할래요.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고요.
정치적 파장이 뭐든지 간에 이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정치적인 파장을 길게 보면은요. 네. 이거 민주당이 책임 있게 AS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당대회까지만 뭐 당원들한테 소구하는 거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다음 총선 공천 이런 거 의식하면서 또 거기에 종속돼요, 의원들이.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면 이걸 절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거부권 행사를 할 때는 폐지가 논제가 아니고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라 가지고 연동된 조항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 중에 졸속으로 돼 가지고 위헌 소지 있는 게 다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법안 올라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숙고해라고 숙제를 내시면서 메시지를 안 내시면은 뭐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이 열리든 말든 이거 전부 민주당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리고 끝나봐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네. 대통령이 당에게 맡기겠다. 나도 더 이상 이제 손 떼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또 스스로 번복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도 너무 악수고 민주당에는 지금 아니 그 강성 지지층이 뭐 한 1,000만 2,000만 되냐 이거예요. 꼴랑 해봤자 몇십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지금 세금 내가지고 운영하는 이 사법 시스템과 모든 이 시스템들을 갖다가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데 다 끌려갈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왜 냅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야 아니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네. 이제 당의 주요 혹은 굉장히 인기 있는 분들과 또 여러 뭐 채널들 이런 데서 이제 일제히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 나겠죠. 결국 그 이제까지 전쟁을 해왔던 원하는 거야? 이제까지 해왔던 아니, 그러니까 일단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소신. 그렇죠. 저는 정부적인 거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 진영에서 거부권 써야 된다는 논평은 처음 저도 오늘 듣기는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민주당에서 저는 정치 못하겠죠. 그래도 저는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네. 거부권이라도 써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이 대통령이 국회에 수기를 당의 수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맡겼는데 거부권 쓰면 어떡하냐 하는데 입법권은 입법권대로 하는 것이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행정권으로 넘어왔을 때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지는 또 따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게 그렇게 수기를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그게 네.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근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뭐가 확정이 되냐면 유시민 작가가 했던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 어떤 그 기획의 수장이 알고 보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추정이 된다고 했던 그걸 확인하는 게 되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권은 엄청난 분열상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상황에서 당에서 정리가 됐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들 전당대회 코앞에 두고 눈을 감은 거죠. 이런 무책임한 상황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샌프란시스코 방미 중인데 그 네. 현장에서도 오늘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와대에서 관련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보안 수사권 논의는 국회의 결정에 따를 그러니까,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청이 이제 10월에 출범하는데 네. 관련된 준비 상황도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선공 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건 뭐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원칙적인 이야기, 네, 원론적인 이야기를 네.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의 입장은 어쨌든 중수청 출범하고 좀 자리 잡는 최소 연말까지는 네. 정성호 장관을 좀 유임시키려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 오늘 법사위가 있잖아요.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고 거기에 정성호 장관이 이제 출석을 했는데 이제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수청이 출범을 하면 검찰 개혁의 95%는 달성이 됐다고 본다. 그럼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게 맞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뭐 보안수사권 뭐 폐지 당론 발표 전부터 이제 사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뭐 앞서 뭐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뭐 진짜 임플란트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고려해서 건강 상태가 좀 심각하고 상당한 수면 장애가 있어서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뭐 나의 거취에 대해서 이미 의논을 해오던 네. 차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조금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그 아까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좀 같은 당 의원들한테 많은 큰 공격을 좀 당했잖아요. 시달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예를 들면 정성호 장관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국민들이 뉴스 보다가 화내고 아니면 뭐 술 한잔 하면서 소리 지르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거는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자,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예. 이제 당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만류를 했죠.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정 장관이 총대를 매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하겠냐, 자리를 좀 지켜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뭐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 쇼다.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로 사표를 쓰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아갔고요. 조국혁신당의 반응도 좀 흥미로운데 이거는 정성호 장관이 지금 사표를 쓰는 거는 나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검찰발 임무 혜택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다. 뭔 소리야? 왜 검찰발 임무 혜택?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사퇴하는 모양새가 되면 검찰이 오히려 그거를 빌미로 봐봐 이거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라고 하면서 임무를 해태할 거다. 검찰이 힘 실어주는 얘기다. 네, 검찰에 쉽게 힘 실어주는 얘기하면? 얘기가 돼서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했고요. 박병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부 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안사건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 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 조직 잔존을 위해 활동해 왔다고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해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라고 정성호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 쪽에서 네. 그럼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부터 설명하고 뭐 그다음에 저런 논평 하셔야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너무 과하게 그 법무부 장관 공격하고 이러면 타당 의원들이 그렇게 우리 여당 출신 장관을 공격하면 어느 정도 좀 완충을 해주거나 방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쇼츠나 따려고 혼나야 돼 진짜 전부 다. 이게 오늘 쇼츠 나올 거야. 이게 오늘 쇼츠 각이야.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이 쇼츠 따이는 거에 전부 다 집착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다들. 네. 좀 시점이 공교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 네. 오는 30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때 근데 하면은 상정을 하면 저희 국민의힘은 반드시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게 또 무마가 되면 31일 날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게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이걸 법률안을 이송을 해요.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31일에 국회를 통과하면 8월 1일 정도, 2일 이때 이제 아마 이송을 할 거예요. 예. 네. 그럼 대통령이 그걸 받아보면 15일 더 하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날이에요. 전당대회 날 즈음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점이 공교로워서 8월 1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는 굉장히 이게 정적으로 쟁점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말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그런 식으로 개입할 거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냥 시점이 공교롭다. 시점이 시점이 공교롭다는 공교롭다. 말의 나머지 해석은 알아서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네? 자, 공교로운 걸 어떻게 해요? 전당대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안 할 수가. 주말도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네. 신천지 얘기 있었고요. 또 이제 또 과거 파면 뭐 탈당이라고 파면 얘기 있었고 갈수록 이제 좀 워딩들이 세지고 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강릉 국회의원 선거를 부산에는 못 가고 평택에는 안 가는 지도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탈당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옛날에 탈당했었잖아. 그럼 그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정청래를 찍어야 이재명을 재판에 붙일 수 있다는 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에는 따로 안 나왔습니다만 신천지 얘기가
꽤 여러 정치인들이 또 참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은 그 검경 합수본에서 지난 뭐 지방선거 때 뭐 신천지 신도들이 뭐 조직적으로 민주당원 가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뭐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제보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제보에서 뭐 녹취를 해놓은 것도 있다. 아. 구체적인 뭐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신천지에서 그 정당 가입하는 프로젝트를 뭐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했었잖아요. 뭐 국민의힘에 갈 때는 뭐 빨간당 뭐 리본을 달고, 네, 빨간 리본. 네, 빨간 리본, 뭐 민주당 파란 리본 달고, 뭐 어느 지파에 어느 교회에 어느 단위까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투표 결과까지 뭐 보고를 하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 이제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그게 우리 당 쪽에도 있다라고 뭐 하는 내용의 그러한 취지의 제보가 있고 뭐 녹취도 있다, 뭐 이런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근거를 뭐 추가로 제시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제기한 문제다. 사실 이게 표를 이룰 수도 있는, 나한테는 불리한 싸움일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가 지금 해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근거 없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거티브와 정치 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직적인 증거, 뭐 입당 증거 없으면 김민석 후보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사퇴 얘기까지 하고 있죠. 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김민석 후보한테 지난 금요일에 네. 물어봤어요.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진짜 그 예비 후보 결정되고 나면 얘기하신다고도 했고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어떻게 하실 네, 생각이시냐 그랬더니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시긴 하셨어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불리하기는 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저쪽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뭐 구체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명확히 얘기하기보다는 네. 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걸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약간 애둘러서 이제 이 상황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오되 대신에 본인은 기본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방송 나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이제 하셨고, 지금 박선원 의원도 사실은 요 얘기 이제 같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뭐 전혀 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네. 이건 이제 본인들에게라기보다는 당 전체에 그런 것들을 조금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뭐 누구랑 누구 간에 뭐 뭔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신천지 자체가 판단했을 때 우리 당 입장에선, 우리 그 조직 입장에서는 이쪽 당과 이쪽 당 양쪽에 다 사실은 조금 뭔가 연을 두어야 되니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뭐 지도부하고 뭔가 연결해서 하는 것처럼 이쪽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자발적으로 먼저 좀 가서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막 조직적으로 집단하고의 관계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발적으로만 했다면 그건 문제가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거래는 안 했겠죠. 만약 신천지가 그러니까 거래라고 할 수가 없죠. 집단으로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그렇게 그냥 알아서 당원들 자발 가입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거래를 시도라도 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설을 흘리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전대판에 거의 독을 풀었다고 생각해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랑 작동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얼핏 그럴듯한 증거들은 있겠죠. 아마 보유도 하고 있고 공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천지 전체의 어떤 종교적 차원의 집단적 개입 이것까지 완벽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적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는 거랑 똑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데 부실 선거의 증거들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부정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살짝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네. 민주당 의원들이 먹는 우물에 독을 푸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왜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건 지금 민주당 전대판을 가로지른 두 가지 이슈가 이거예요. 하나는 보안 수사권 문제, 하나는
권리당원 1인 1표제거든요. 네. 당원 주권주의. 이 당원 주권주의를 타격하려니까 당원들의 이 표를 오염시켜야 되고 거기에 뭔가 개입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신천지가 조직적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면 그걸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방적 효과도 예방적 있고. 효과. 세 번째는 만약에 전대 결과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결과를 불복할 수 있는 빌드업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조직적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이 이겨도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신천지 조직적 개입설. 불복할 수 있을까요? 불복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 내부에서 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심적으로 불복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바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이슈는 아니에요. 예. 심리적으로 당원을 완전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이걸 무책임하게 정확한 증거라든가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지고 가만히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이중당적으로 뺀다? 이중당적 문제는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문제와 완전 다릅니다. 이중당적은요. 그건 정당법 위반 문제가 맞지만 그거는 별다른 의도 없이 이쪽 당도 가입하고 이쪽 당도 가입할 수 있어요. 특정 종교가 이렇게 좀 미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부실선거, 부정선거처럼 완전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죠, 그거는. 네. 근데 그 국민의힘과 부정선거로 이제 내용을 겪고 있는 그 패러다임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 그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같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만희가 당원들을 5만 명 넘게 밀어 넣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게 뭐 갑자기 옛날 일이 아니라 정말 최근에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천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민주당에도 들어왔겠거니 혹은 그 5만 명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만희의 말을 믿고 따르고 14만 4천 등 안에 들면 이 지구상에서 불사하는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서 네. 철저히 시킨 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당원들 1년 동안 그 신천지 내부에서 그 헌금이 오고 가는 돈의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해요. 자금이 1조 원이고 신도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당비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과 20만 명 넘는 사람이 한 사람의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네. 대한민국 어느 선거판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선거도 네. 그렇고요. 당내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데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개파를 불문하고 전체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 등을 날려야 되는데 네. 이걸 갖다 원론적으로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우리 캠프에서 언제 정청래 지지자가 신천지라고 얘기한 적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자고 지적한 것뿐인데 왜 혼자 발끈해?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지금 와서 갑자기 또 이거 뭐 이 문제는 또 뭐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약간 메시지를 바꾸던데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도 내가 1인 1표제를 도입한 사람이고 개혁을 완수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어디 집단적으로 들어온 게 있으면 막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지 나는 지금 지도부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힘을 가지고 사실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도 점수를 땄을 텐데 이걸 갖다가 막 또 피하고 분해가지고 우리 편을 신천지로 모독하고 있습니다. 모이세요. 적은 김민석이에요. 막 이런 또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이런 비열한 자기 이 정치가 또 당을 불멸 양상으로 전 만든다. 김민석 후보의 의견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던 건 그거는 특정 후보를 그럼요. 상정한 건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특정 후보 상정한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그리고 해석은 많이 됐었죠. 그리고 근데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된 것조차도 정청래 후보 쪽의 프레임 작전이다. 잡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일단은 외- 이 신천지 이슈가 하나가 있고 네. 파묘 이제 과거 탈당회를 공격하는 그 프레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그 왜 노코멘트 하세요라는 그 프레임이 또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아무 말도 못 하느냐?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반명이냐 이제 이런 공세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오늘 안 다루려고 했는데 뭔데요? 자투리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네, 오랜만에 등장을 하셨어요. 네. 정청래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알정찍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지지 선언을 했고요. 네. 제가 이걸 다루는 이유는 이 김부선 씨에 대해서 김민석 전 총리,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내가 이기는 것도 있고 정청래가 이기고 있는 것도 뭐 하는데
내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진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나를 지지하면 혹은 김부선이 나를 지지하면 혹은 권영세가 나를 지지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의 지지는 받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지지해 주는 게 정청래 후보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김부선 씨는 예.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아주 앞장서서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니라고 밝혀진 사람이라서 네. 이 김부선 씨가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들을 대통령과 결합시켰다가 결국은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청래 대표를 왜 지지하죠? 정청래 대표를 지지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연 뭐죠? 전 이거는 오히려 매우 부적절할 것 같은데 김부선 씨하고 만약에 정말로 정청래 대표 간에 그런 교감이 있다거나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만 하는 김부선 씨의 뭐 사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네. 그거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이라도 이 사람하고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게 뭐가 왜 이러죠, 이분은? 아니 그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인격을 운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 특히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정말 진흙탕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좀 자중을 해야 되는 그런 김부선 씨의 상황인데. 논리는 이재명 대통령 인격에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그래서 정청래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 그런 논리예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로 직전 대표가 네. 이 사람이 그런 걸 받아들이고 있지?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당원 맞아요? 누가요? 김부선? 김부선 당원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거는 찍어요? 아니겠죠. 그냥 하는 말이죠. 자기가 이제 영향력이 있을 자기의 테니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표현이 그렇다는 아직 뭐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죠. 나오진 않았는데. 사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뭐 교감이 사실 있었을 가능성 매우 없고 김부선 씨가 혼자 난 혼자 난리 알정직 할래 칠 한 가능성이 건데 있겠지. 어쨌든 뭐 근데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좋지 않다니까. 네. 하고 이제 박선원 의원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이제 또 최민 의원이랑 지금 뭐 친명 최고위원 둘 중에 누가 1등 할 거냐 이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서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은 이희자, 김부선, 권영세의 공통점에 대해 답해 보시지요. 이희자, 김부선, 권영세? 이희자는 신천지 그때 사진 같이 찍었다는 네. 대답. 무슨 공통점이 있죠? 김부선, 권영세. 네? 권영세 의원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인터뷰 나와서 정청래 후보 지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 분 다. 아. 정청래가 당대표 되는 게 국민의힘이 낫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셋은 정청래 지지자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박선원 의원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서정욱 변호사님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고 많습니다. 예,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정청래 지지. 공개적으로 예.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면 굉장히 류지아 변호사도 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야말로 여야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정치인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아, 그래요?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네. 오늘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이제 꽃에서 그 전화 면접, 캐티라고 하죠. 전화 면접 방식 조사, ARS 조사, ARS 방식의 조사 결과 두 가지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까지 묶어서 놓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한 5%포인트 정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네, 위에 게 캐티 전화 면접이고 네. 밑에 게 ARS 결과인데 각각 뭐 순위는 역시 같고요. 1, 2, 3 순위가 같고 1위 김민석, 2위 정청래 후보인데 퍼센트 차이는 약 대략 5%포인트 차이가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저런 여론조사를 대표적인 거를 3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돌려봤어요. 어떤 시나리오요? 선호 투표 네? 했을 경우에 1순위가 1위로 정청래 대표 찍는 사람, 그 다음에 1위로 김민석 후보 찍는 사람, 1위로 송영길 대표 찍는 사람을 퍼센테이지별로 해가지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김민석 총리하고 그 정청래 대표하고 간의 차이가 10% 넘게 김민석 총리를 지지한 사람이 많으면 동률이 나오고, 왜냐하면 3순위의 그 2순위 그거가 선호 투표. 네네네. 선호 투표에서 네. 나머지 것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조금 우세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정청래 돌려봤더니. 후보가 김민석 후보보다 10% 넘게 네, 나오면 넘게 나오는 비슷하게 나오고, 네,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이 나지 않으면 좀 정청래 후보가 좀 어렵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돌려본 바에 의하면, 네네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이제 세 번째라고는 가정하에 송영길 대표가 1순위를 찍은 사람들의 2순위 투표가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2순위 투표를 제가 배분을 해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한
뭐 60% 정도는 이 순위로 김민석을 찍겠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나올 응답을 테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 물었는데 나왔어요? 1등은 최민희 후보입니다. 네. 네, 2등 박선원, 3위가 서미화 후보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민수, 김용, 이성윤, 임미애, 김용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 중에 5명을 뽑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친청이 둘, 친명 쪽이 셋 나올 것이다. 네. 최고위원은. 친청이 둘. 네, 친청이 둘. 그 중에 이제 이 한민수, 이성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죠. 그중에 네. 이제 몇 월생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군요. 그러긴 한데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친청 믿는 사람들 중에는 최민희 의원은 몇 월생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밀어주자요. 그래요? 네, 수석 최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표가 나눠지게 되면은 결국 최민희 의원은 무조건 한 표는 무조건. 근데 나머지 한 표는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박선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네. 밀릴 것이다 이런 취지죠. 최고위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겠군요. 만약에 이제 우리 시나리오대로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수석 최고로 최민희 의원이 이제 되게 되면 바로 그걸 노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1인 1표제 도입하면은 개파 정치가 없어진다고 하더니 정책을 보니까 뭐 개파 정치가 막 그냥 횡행하네요. 뭐 후원금 문제도 보니까 뭐 후원금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뭐 나한테 지금 보내지 말고 우리 함께하는 최고위원한테 후원금 보내줘요.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더만요. 예.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뭐 여론조사 앞으로 계속 속속 나올 테니까 네.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소식 짧게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장도연 대표가 한 달 가까이 장외 투쟁을 이어왔잖아요. 사실상 마무리를 하고 원내 복귀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불꽃을 김해와 대구에서 선관위 해체를 외치며 태웠습니다. 네. 보고 오겠습니다. 야, 더우니까 이제 단축 풀어도 되죠. 이 티는 올림픽 공원에서 밤에 어느 분이 조용히 제 손에 쥐어주고 가신 티입니다. 합수범도 법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서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덮어왔던 거짓된 세력들을 불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 반가운 네. 얼굴 한번 저희가 봤고요. 이제 국회에서 반가워요? 너무 반갑지 않아요? 나 저분 연설할 때가 참 좋아요. 최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제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이 굴러가니까 당대표로서 좀 역할을 예. 국회에서 하겠다, 여의도에서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복귀를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이슈 하나 더 있다면 오늘 윤리위가 있거든요. 네. 윤리위에 재소대 사건도 지금 너무 많고, 그다음에 윤리위 안에서도 지금 난리 막 났어, 지금. 난리가 났고, 위원장 예. 사퇴하라고 그러고, 뭐 다른 윤리위원 사퇴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난 가운데 이것도 약간 자투리성입니다. 나 왜 1, 2, 3순위 안 들어주고 행안위로 보낸 거야? 라고 하면서 권영진 의원. 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윤리위 제소가 들어갔대요. 이거는 사과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탈당을 해야 맞고 탈당 안 하면 본인 제명을 시켜야 한다. 윤리위가 징계해야 한다. 라고. 네. 표정. 유재하면 표정. 여기에 원내 당협위원장 한 40분이 서명을 해서 이제 징계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아 정말 너무 징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우리 당이지만.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뭐 개파색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한테만 징계하더니 요새 네. 친한계가 할 때면 해라 모르겠다 이러고 한동훈 대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다 혁신파? 네, 좀 대한과 개혁 미래에 정서. 있으니까. 권영진도 혁신파다 권영진 이거지. 의원은 대한과 미래라는 그 모임을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까지 다 징계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원래는 윤리위에 그 인원이 그러니까 의사 정적수가 충족이 안 돼서 열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오늘 한 명을 또 추가를 했다가 또 다른 한 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6명으로 원상 복구가 됐는데 5명까지 갔대요 또. 네, 그래서 4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4명은 어렵거든요. 왜 또 한 명이 또 빠졌어. 5명이 됐어요. 네. 이제는 3명만 있어도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아유, 윤리위를 열기 위해 네, 축하드립니다. 열기 위해서 관심이 거기서 축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분모가 줄어드나. 네. 네, 저도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아니 없어요. 이럴 바에 그냥 국민의힘 현역 의원 전원 다 윤리위에 일단 넘겨놓고 징계할지 말지 다 대승적으로 다
다 넘겨요. 그냥 서로 다 하셔가지고 어차피 다 사람들 동원해서 재소하시더만 그냥 다 명분 만들면 만들 수 있잖아요. 다 넘겨버려 그냥. 사상 검증 한 번씩 해. 예, 장동혁 한번 걸러내. 예, 그래가지고 한번 힘싸움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요. 네. 패스트 트랙으로 해갖고 빨리빨리 넘겨버려. 네. 빨리빨리 합시다. 뭐. 자, 조국 혁신당 소식도 네. 짧게 전하겠습니다. 새 대표로 단독 출마했던 신장식 의원이 네. 96.7%의 찬성을 얻어서 새 96.7? 당대표가 됐습니다. 야, 무슨 대단하네. 공산당 아, 같네. 이 또 공산당이에요. 96.7이 뭐예요, 도대체? 아니, 단독 후보니까 단독 뭐 그렇겠죠. 출마였으니까. 이 민주당을 향해서 좀 선명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네. 지금의 민주당 개혁 정당이 맞느냐? 진짜 개혁 정당은 조국 혁신당이다. 라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우리 당과 합당 방식으로 적대적 M&A 방식을 거론하는데 그러한 논의는 거부하겠다. 비전과 가치에 기반한 논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국 흡수 전 통합은 싫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조국 전 대표도 이제 영상 뭐 축하 메시지 같은 걸 보냈는데 지금의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 차근차근 당의 역량을 강화해서 2028년 총선을 준비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의 새 대표 신장식 신임 대표 소식 전해드렸고요. 사실 혁신당에서는 새 당대표 소식보다 그 전임 대표의 이 식사 와인? 자리 사진이 와인 소주? 논란이 돼가지고. 아유, 진짜 네. 그런 거 좀 뭐예요, 하지 근데? 말았으면 예. 좋겠어. 아무튼 조국 예? 전 대표는 그날 맥주도 마시고 네. 뭐 섞어 마셨다. 네, 사진 이관훈 보면 그 이제 배우가 사진이 가지고 올라와서 왔던 이슈가 좀 됐는데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저 거. 사진은 이제 소주 잔을 서로 이제 부딪히며 건배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왼쪽 아래 잘 보시면 와인병이 와인병이 있고 있다. 중간에도 아마 와인잔 같은 게 살짝 보이니까 야, 사실은 와인 마시고 지금 소주 인증샷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다. 다 이게 마셨다. 전례가 그 전사가 있잖아요. 그 된장찌개. 네, 된장찌개 전사가 사실- 있으니까 가족과의 저녁 식사했는데 비싼 소고기집이었다 뭐 이거 그쪽 좀 네. 비싸긴 해, 사실. 저기도 3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 가요? 어디에? 아까 그 고깃집. 그래도 비싼 집이에요. 네, 30만 원. 되게 비싼 데래요. 뭐 1인분이에요? 뭐 그렇대요. 아니, 아, 1인분이 아니라. 코스가 코스가. 그렇겠지. 저는 그렇게 들었어. 모르겠어. 하여튼 그리고 1인분 코스. 이제 논란된 게 뭐냐면 저기 이제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이제 소주병이 안 따져 있어요. 꽉 차 있어 소주가. 그리고 안 소주 먹은 잔에 거다? 이제 이관훈 배우의 소주 잔을 확대해서 보면 색깔이 소주 색깔이 아니고 약간 분홍빛이 나서 이제 혹시 와인을 이제 저기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확대 누가 했어요? 몰라요. 지금 제일 잘 하셨겠죠. 아니 그냥 클로즈업 해보면 핸드폰 이렇게 열어보면 그래서 이게 혹시 와인 먹다가 사진 찍을 때는 좀 야 와인 너무 비싸고 이런 거 하면 좀 민망하니까 저 소주로 이렇게 좀 뭐 이런 논란입니다. 아니, 저게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그게 뭐 동아일보랑 저기 어디에요? 하여튼 두 언론에서 뭐 그런 식으로 뭐 보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너무 악의적이다. 또 잘 사는 분들은 또 소비를 좀 해줘야 예, 좀 경제도 돌고 하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뭐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비판을 받았던 건데 이제 조국 대표도 좀 이제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뭐 소주 마시는 와인 마셔놓고 안 마신 척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날 뭐 와인도 마시고 마시고, 맥주도 와인도 마시고 뭐 소주도 마시고 다 마셨다. 나 뭐 와인 애호가인 건 또 맞다. 네, 숨길 생각 네, 없다. 그리고 이날 고기도 먹고 된장찌개도 다 먹었다. 대식가시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맛있는 거 잘 드셨네요. 네. 아니 뭐 이건 뭐 문제 삼을 것까지는 아닌 것 네, 같고. 뭐 이건 좀 억가 네.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뉴스 요 정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윤석열 선거법 관련 선고가 있는데 요거 잘 하면 그래서 만약에 1심 결과가 100만 원 이상 당선 나오면? 무효형 나오면 그리고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되면 397억. 아. 그러면 397억을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네. 네. 이거는 오후 2시에 선거 결과가 있으니까요. 잘 네. 정리해서 저희가 내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리고 자투리 뉴스 한두 개 좀 전해 주실까요? 아, 이제 학교들 방학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방학하기 전에 항상 학교에서 이제 방학 때 이 책 읽으세요 라면서 추천 도서 목록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이제 방학식 하면서 추천 도서 목록에 그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인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랑 그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가 썼던 1020 99가 온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사회교과 추천 도서에 포함을 시켰어요. 아하.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예.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학교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의 책을 추천하느냐, 네. 현역 대통령 책 읽으라고 하는 거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항의가 있었다고 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측의 설명은 이제 최근에 뭐 배제고 사태 같은 게 있었고, 뭐 이제 청소년 극우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1020 극우가 온다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역경을 딛고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읽어보면 좋지 않겠냐,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논란이 돼서 이 추천 목록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좀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적절한 책을 좀 우리 한 권씩 우리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을 법한 책들 추천을 한번 해주시는 걸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이제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이라는 책, 우리 이럴 줄 알았지.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책이거든요. 그 책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한동훈의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 정치인 책.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다들. 자, 우리 강생 변호사님 어떤 책 추천하실까요? 네,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신 기자님 뭐 추천하실래요? 아, 저는 또 우리 최 부장의 네. 뭐죠? 기적의 기적의 초등신문 2016. 아, 중등신문 내야 되는데 최 부장. 네, 그렇게 추천. 혹시 우리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전 노영희 변호사의 또 책이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시리즈로 이렇게 추천을. 네. 결국 다 자기. 아, 근데 이게 학부모의 항의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더니 학부모가 아닌 외부인은 또 항의가 많았고. 아니 근데 저는 정민철 씨 책은 좀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 청소년들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저런 정치적인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 있거든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추천할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좀 책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더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뭐 전직 대통령이면 그나마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DJ 책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책 이런 거 보면 좋겠네요. 네. 조선시대로 가죠, 아예. 아, 세종대왕 네, 이런 거 저기 가죠. 조선시대 가야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만들고 주몽 이런 거 하고. 네, 저기, 예. 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들, 마음의 양식도 좀 잘 추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양식들도 우리 학생들도 참 좀 마시면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호박 파차. 예, 데일리 올 인원 세트가 되겠죠. 그냥 물 드시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만 이왕 드실 거 조금 더 기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요 결명자차라든지 양파 껍질차 그리고 호박 파차 이런 거 한번 우리 학생들 또 부모님들 같이 드시면 어떨까? 호박 파차는 이게 호박은 옛날부터 이렇게 붓기 빼는데 굉장히 또 좋잖아요. 임산부들도 많이 그렇게 드셨고, 결명자차는 눈에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양파 껍질차는 이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예, 노화를 노화 조금 방지. 늦추는 뭐 그런 성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맛있게 한번 또 맛도 괜찮습니다. 지금 양파 껍질차 양파 맛 안 나죠? 안 납니다. 구수한 구수한 맛이. 예, 17차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아, 17차. 네, 호박 파차도 아주 그 약간 누룽지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먹고 싶은데 이거 우리 부모님 갖다 드리려고 제가 못 먹고 있어요. 아하. 입에 주세요, 댔다가 한 명도 주세요. 입에 댔다가 먹기가 좀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두 분 다 계셔가지고. 아, 엄마 아빠니까 2병 필요합니다. 네, 지금 고민 없이 다 드시라고 올인원 세트를 무려 50% 반값에 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데일리 3종 가장 알뜰하게 지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하셔서 쟁여놓고 건강하게 올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